네, 그렇습니까? 예, 오늘 우리 대구에 계신 언론들 많이 바쁜 날이죠. 네? 3시에 또 김부겸 후보 출마 선언하는데도 가셔야 되고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구 국힘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살 수 없이 제가 나서서 여러분들 앞에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시당위원장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우선에 제가 적어온 회견문을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이인선입니다. 저는 오늘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과 이로 인한 실망감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되찾기 위해 오로지 대구 시민만 바라보는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선은 민주적 절차 정치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절차와 과정에 대한 평가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대구시장 예비후보 토론으로 이제 본격화된 경선이 컷오프로 인한 혼란이 더 이상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경선은 컷오프된 후보들의 서운함과 아쉬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컷오프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경선의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산인 여러분이 앞으로 치러질 선거전에서 선당 후사의 고귀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제 중앙당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변화와 혁신의 기조 아래 6.3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경선 과정을 통해 대구 시민이 원하는 변화, 대구 시민을 위한 혁신을 만들어가는 일에 대구시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경선 과정에 임하는 3가지 원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견고한 단일 대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결과 협력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선택이 있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경쟁의 시간은 함께 승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대구의 미래를 함께 책임져야 할 동지입니다. 따라서 모든 후보와 당동지 여러분께서는 개인의 이해를 넘어 당과 시민을 생각하는 자세로 서로를 존중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단일 대우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둘째, 네거티브 없는 비전과 정책 중심의 경쟁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비판과 갈등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정치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공격이 아니라 데이터와 성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산업 구조의 전환, 청년 일자리, 인구 감소 등 대구가 직면한 과제가 이 과제에 대해서 누가 더 준비되어 있는지, 누가 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놓고 당당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깨끗한 후보는 개인의 품격뿐만 아니라 당 전체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후보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 대구가 처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력이며 준비된 경쟁력 갖춘 인물입니다. 특히 도덕성 등 후보 험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전체의 리스크가 됩니다. 시민 앞에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후보, 실력과 도덕성을 모두 갖춘 후보로 선구를 해야 합니다.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철저함을 보여야 진정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그런 대구 시민의 기대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 말씀드린 3가지 원칙을 단단히 지키고자 합니다. 중앙공관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앞으로의 경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대구시당의 공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대구를 위한 길이며 국민의힘이 하나 되어 다시 강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입장을 요렇게 혹시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입니다. 예. 모든 문제의 시작은 특히 정당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정 정당뿐만 아니고 정당에서 이제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고 예.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중앙당에서의 불공정의 이제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데 시당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제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좋은 질문인데요. 불공정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는 개인의 욕망과 투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어젯밤에 제가 사실은 요즘은 밥맛도 없고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급하게 서울에 가서 얘기한 것은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뽑는 막대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화가 났고요. 이제는 어떠한 막대기라도 우리가 꼽아야 되지 당신들이 이제는 대구에 대해서 꼽고 말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당부를 하면서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번 선거가 이미지 선거가 아니고 실력 있는 참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봐야 되는데 감정이 지금 너무 격화가 돼 있어서 그 감정을 누르뜨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신뢰를 받는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당이 이걸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대구시당의 모습이다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이제 전략공천을 지금 내려왔잖아요, 오늘.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도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응에 제일 앞장서야 될 건 대구시당이고 대구시당 위원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문일입니다. 네. 이 소속 후보들에 대해서 선당설 자세로 선거에 임해달라 얘기를 하셨는데 무소속 불출마를 촉구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대구 의원으로서 또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민심을 많이 듣고 계신데 문희준 총리 출마가 좀 굉장히 좀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불공정 때문에 이제 그게 탈락한 컷오프 당한 후보들이 지금 굉장히 속상해 있고 분노에 차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무소속으로 해서 뿌리는 국민의힘이면서 무소속으로 해서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쨌든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대구시의 국회의원들이 다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결국은 한 팀으로 가야 된다는 걸 계속 스텝 단계에서 계속 설득하면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강력한 후보라고 지금 생각해서 내려오시잖아요. 근데 뭐 그분도 뭐 나름대로 좋은 인물이고 좋지만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또 결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선거를 임하는 그런 이제 무소속으로 가서 표를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 저희가 애써 보겠습니다. 질문. 예.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예. 대구시당 중심으로 결국 선거를 진행을 하겠다고 예.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럼 선거 기간 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 와서 지원 유세를 안 하는 건지 혹시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한 건지. 아니요, 그것도 이제 우리 대구시당에서 알아서 하겠다. 지금 무소속 나간 분들이 다시 예를 들어서 경선에 본경선에 컷오프 했지만 다시 들어올까 말까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중앙당에 가시잖아요. 이제는 중앙당에서 할 역할이 끝이 났으니 그 무소속 후보들이 어떤 형태를 하든 대구시당에 가서 의논할 수 있도록 이제는 중앙당에서 이 모든 걸 내려놓으면 좋겠다. 우리 대구시당이 알아서 하게 권한을 달라.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구 시민들이 가진 분노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 분노가 있잖아요. 대구 시민들이 당원들이 특히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대구를 어떻게 핫바지로 보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아침에 새벽까지 올라가서 이대로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그냥 깔아앉을 수도 있겠다는 절박하면서 갔어.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당이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뭐 답변을 하시고요. 위원장님, 교육의 문제입니다인데요. 그러면 시당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 지금 이제 컷오프 향후에 이제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시당이 주주고 다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예, 아마 이제 일단 우리 공당이니까 경선이란 게 이제 공식적으로 컷오프를 하고 지금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했는데 그 출발을 또 수독을 시키고 누굴 넣고 이거는 공당의 스텝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 뭐 그 가처분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무슨 중앙에서 무슨 결론을 내리거나 뭔가 할 때는 항상 대구시당하고 협의를 하지. 이번에도 지난번에 일요일에 와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게 그날 바로 결정이 되면서 엄청 분노가 일었고 우리도 굉장히 할 말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발표하기로 하신 이 결론을 그날 왔다 갔는데 그날 바로 발표를 하니까 자기들 간에 힘의 논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당에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지? 이런 이제 우리 그냥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졸떡한 이게 짜고 씻는 것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왔다 간 이분이 설마 우리를 그렇게 신뢰를 저버리진 않은 순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됐다는 거는 지금 결과적으로 또 안 받아들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자기들 마음대로 일정하고 상관없이 막 결론 내리지도 말고 우리 여기 관련된 후보들이 중앙당 가서 대모하면서 해달라 한다고 해주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여기 대구시당에 와서 우리 대구시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후보가 아닌 앉아서 수기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적으로 중앙당에서 이제 그만 대구 우리 일에 대해서는 그만 간섭하면 이상합니다. 그만해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위클리온 박성훈 기자인데요.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네네. 대구 앞으로의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결정권을 예. 중앙당에서 대구시당으로 이양을 해달라는 말씀인 건지 아니면 1차적으로 대구시당에서 어떤 의견들이 논의되면 그것을 참고해 달라는 얘기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구시장 역할에 대해서 이제 통로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땅땅 두드리고 결론 내리고 그런 게 앞으로는 지금 별로 없잖아요. 이 경선이 좁혀져서 2명으로 좁혀지고 그 다음 단계 가고 이런 거는 이제 수순에 따라서 가는 거고 중간에 뭐 공약을 발표한다든지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도 대구시당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는 하고 윤호야 하겠지만 그런 통로 역할을 이제 좀 인정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러 왔어요. 그리고 결정은 여전히 중앙당이 사는데 대구시당의 의견을 이제 수용을 해서 결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강력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이나 이런 건 중앙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MBC의 권윤숙 기자입니다. 네. 오전에 제 장동혁 대표를 만나셨다고 네.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대구도 잃을 수 있다, 대구가 위기다라는 것을 지금 당 대표 비롯해서 지도부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서신사량을 좀 이야기 주셨습니다. 예,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직접 이 사람들이 뭐 내려오고 그런 것보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 대구가 굉장히 위기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설마 하는 게 오늘 현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모든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 체급을 보고 우리가 지금 긴장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그냥 보통 때 우리 선거처럼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앞에 계시네요. 네, 연말고 선생님입니다. 그 컷오프된 부분은 지금 사실상 이 결론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좀 잘 나왔다 보니 그래서 어떤 선당후사라는 어떤 그런 개인도 좋지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떤 설득과 어떤 이렇게 보상을 주실 건지 혹시 당 지도부와 논의한 것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인 그분의 뭐 캠프도 있고 개인적인 욕망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대표하고 할 수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당에서 정한 경선이란 걸 일단 했는데 경선 후보가 지금 정해져서 오늘 5시에 이제 TV 토론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온 정치적인 그런 감각으로 지금쯤에 내가 어떠한 걸 요구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할지를 아마 잘 알 겁니다. 아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당의 진로에 같이 해달라는 이런 그런 이제 저희들은 또 모여서 그분을 만나서 설득하고 선당무상 해달라는 건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이 결론을 바꾸고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할 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신문 강성입니다. 네. 시당 중심 선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3파전이 아니라 다자대결로 갈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당 중심으로 좀 당 차원에서 조치나 공정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3파전이라는 게 뭘 의미하죠? 조영 우리선님이나 임진수 위원장님 두 분 중 한 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다자대결로 그냥 아예 가거나 이런 구석들도 나오는데 당 차원의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중앙에 계신 분들은 우리 지역 사정을 조금 잘 모릅니다. 이번 결과도 보면 그렇고 중앙에 계시면서 대구를 바라보는 언론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 하고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느끼면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건 조금 항상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구의 어떤 공천을 할 때 중앙당 중심으로 하게 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막대기 꽂으면 되는 줄 안다고 막 이랬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돌이켜보면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내지는 그런 결정하는 자리에 대구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조금 빈 구석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이제 두 분의 행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감을 못 잡잖아요.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캠프에 있는 나름대로 어떤 큰 어른들이란 분을 우리는 접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이 하나가 돼 가야 되지. 이게 예를 들어서 무소속 가서 무소속 한 3파전이 됐을 때 그분들이 10% 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것도 보존도 못 받고 당을 결국은 부수는데 역할한 것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과 분노가 막 치밀어져 있는데 그 주변에 그런 얘기를 조금 이 전과 후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큰 어른들이란 분들을 우리는 대구에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하나 단일 대우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건 결국은 대구시에 있는 국회의원들 대구시당이 해야 될 역할이지 중앙당에서 자꾸 뭔가를 하니까 자꾸 돌아오는 거는 자꾸 핀트가 맞지 않는 게 자꾸 돌아온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예술 기자인데요. 대구시당 중심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라고 하셨는데 결정적인 어떤 이견이 생겼을 때는 대구시당이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중앙당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앞에 이제 컷오프를 하는 과정 중에서는 사실 중앙공심위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일어날 일들이 그렇게 크리티컬한 아주 결정적인 거는 결정을 하는 거는 없을 것 같고 소순대로 이렇게 지금 가는데 그 과정 중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이번에 가서 오늘 얘기한 거는 지금 이후에는 중앙당이 그냥 단독으로 하지 마라. 그때도 사실 아침에 다 만났는데 그냥 단독 밀어붙여버렸잖아요. 우리가 반항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수요일날 하는데 내막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 하는 풍문이 돌아서 우리가 가서 집단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이 그래 갔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전달을 했는데 우리 이제 기자님이 이제 질문했듯이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는데 그런 큰 결정은 이제는 뭐 후보가 6명에서 2명 줄고 2명에서 마지막 결정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시당이 할 역할은 이 스텝으로 지금 저쪽에는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공약이고 뭐고 이제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후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대구시당이 공약 부분이라든지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구시당에서 중심을 잡아 하다가 우리도 후보가 정해지면 그분이 이제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입니다. 네.
아, 예, 예.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 설명하신 거 그걸 알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나요? 네, 네. 예. 지금 공선이하고 저기 중앙 우리 저기 그 병원 대표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건 사실인가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결과처럼 보였잖아요, 지금. 근데 뭐, 그분이 사실은 뭐 소통이 안 돼서 뭐 대표까지 갔겠습니까만, 아까 처음 다시 되돌아가면, 우리 대구 사정을 잘 모르는 결정이 오는 거 제 생각에도 이게 부분 조각조각의 얘기를 듣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지금 이제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소통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통로를 주고 내가 하는 대로 좀 이게 얘기 듣고 좀 귀담아 들어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이게 사적인 겁니다만은 제가 이게 시당위원장이란 이 시기에 시당위원장이 굉장히 참 괴롭습니다. 괴롭지만 어쨌든 이 마무리해서 6월 3일까지는 가야 되고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잠은 안 오는데 이 정도는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와야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두고 보시지만 뭐 이제 우리 출입하는 우리 스킨십이 우리 기자들하고 자주 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그 의견 전달이나 퍼포먼스가 이제 같이 지금 전달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기가 이제 출마 선언해서 오기 시작하면 저기는 워낙 딱 뭉쳐져 있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위기감이 있어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처음이십니까? 예. 네, 유지영 기자님. 그건 질문 안 해도 괜찮은데요. 예. 아까 주변인들 중에서 뭐 단일 배우로 나가겠다고 설득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대구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움직이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수당 위원장 차원에서 움직이시겠다는 건지. 아니 이제 진두에게 코어는 제가 있겠지만 그냥 이제 큰 어른들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예를 들면 김상훈 의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원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찾아가지고 저거를 이제 축사를 보내서 이제 좀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전달받고 보내고 하는 그 역할을 대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중앙에서 그 사람들 얘기 듣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지금 무소속 말소를 좀 하시겠다는 예. 건데 예. 어느 정도의 희망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뭐 진짜 분노가 차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또 좀 돌이켜 보면 지금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뭐 중앙당에서 그런 결론 내린 거는 속상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우리가 마지막 6월 3일까지 선거를 최선을 다해서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소속으로 가서 당을 지금 표현이야 뭐 굉장히 심한 표현을 하시잖아요. 속상하니까 하시는 표현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까 얘기했지만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잘 갈 수 있게 희망 상황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예. 위원장님 오늘 상대 당에서 거물급 정치인이 이제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예. 시당 위원장으로서 이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마치 정부 여당의 막대한 예산을 이제 등에 업고 나타났잖아요. 예.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대구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준다는 의미로서야 긍정적이죠. 긍정적인데 늘 지금까지 해왔듯이 뭐 해준다 하니까 진짜 해주는 줄 알더라 이런 이재명 특유의 워딩처럼 야 해준다 했는데 뭐 해준 게 없으면 나중에 우리를 폄하주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제발 충청도나 저런 호남에 있는 사람들처럼 좀 전략적인 투표를 해서 줄 것 같다고 훅 가지 말고 줄 것 같아도 좀 더 견제하고 하다가 겨우 될똥 말똥 줘갖고 다음에 더 가져오면 줄게 아니면 지금 현금 체크 수표를 가져와라 죄송합니다만 뭔가를 그냥 이제 뭐 통합을 하겠다 지금 통합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못하게 말렸잖아요 방해했잖아요 대전하고 충남하고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준비해서 갔는데 결국은 김부겸 후보가 나왔을 때 통합했을 때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지금 반대를 한 거잖아요.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그런 이제 통합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이미 이제 지나간 거고 다음에 통합은 2년 내지 4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뭐 이렇게 비용을 주겠다 말다는 거는 진짜 선거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늘 대구 니네들은 실력이 없다, 프로포절이 부족하다, 기업이 없다 늘 핑계 대면서 늘 그런 힘든 과정을 저는 지역에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결국은 또 부도수표 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압박해서 정말 이번에는 뭐를 준다 내일 뭐 2달 뒤에 선거인데 분위기로 줄 거다 줄 것 같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여기 계시는 동안에 한 텀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셨잖아요. 그리고 또 가셨잖아요. 갔다가 지금 이제 뭐 이런 분위기가 여당이니까 내려와서 뭔가 해주시겠다고 뭐 힘든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는 지역민으로서 우리 집 출신이니까 뭐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쪽으로 준비하러 가야 되지 않나요? 제가 한 시간 잘했죠? 하러 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출입하는 우리 대구의 언론인들 잘 이렇게 길을 잘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이제 대구가 좀 제대로 된 일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상황이 된 거는 대구시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니네들 지금 10년 20년 서울에 가서 내떡을 했는 그 청사진을 대구를 위해서 뭐 해줄지 보여봐 하는 압박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막 가고 싶은 건 날뛰고 온 게 아니고요. 그런 압박이 좀 있었는데 현역이 없다 보니까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게 시민들 보기에는 저것들이 일도 안 하고 시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막 그랬는데 사실은 처음에 마음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해를 좀 받아서 지금은 아주 안 좋은 모양으로 가버리셔서 그런데 뭐 하여튼 저는 시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10년 20년 했으면 충분히 내떡도 갖고 있고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후보 중에서 누구라도 가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합시다. 예, 그만합시다. 예, 빨리 하세요.